안녕하세요. 존버 나누요. 자, 여러분 이 요즘 금값이 지금 뭐 고점에서 뭐 26%, 뭐 27% 정도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막 엄청난 급속한 반등을 못 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이,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지루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루하고, 그다음에 저 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뭐 주식이나 뭐 ETF 뭐 이런 것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루한 게 요즘은 금인 것 같아요. 원래는 금이 작년만 해도 여러분들 금 상승률이 오히려 주식을 뛰어넘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AI 관련 뭐 반도체나 이런 데가 더 잘 가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뭐 언론들이나 이런 데 기사들도 힘을 많이 싣고 있어서 금이 진짜 많이 소외가 됐다. 근데 그렇게 소외되면 소외될수록 그쪽에서 이제 더 기회가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너무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우울하시면은 요즘 잘 가는 뭐 AI 관련 주식들이나, 아니면 저도 그것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쪽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은 저도 이렇게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은 또 이제 금이랑 좀, 제가 또 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기사를 좀 가져왔어요. 몇몇 기사 보고 요즘 상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JP 모건에서 금 가격 요즘 진짜 보면 7월 달부터 이 금융기관들이, 특히나 외국계 은행들이잖아요. JP 모건이나 이런 데가 금 목표가를 다 하향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JP 모건이 지금 26년 금 가격 목표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는데, 연말 전망을 6,300에서 약 4,500으로 낮췄다. 이제는 금이 많이 안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낮춰서, 시장이 뭐 이제는 JP 모건이 이렇게 낮춘 거냐,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거냐, 막 이런 의심까지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금이 조정하면서 월스트리트 있잖아요. 월가가 지금 덜 낙관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금이나 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금 많이 조금 지루해 하실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한편 이 중앙은행들은 물리적 금을 계속 매입 중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부채와 재정 적자는 계속 증가 중이죠. 이건 변한 거 없죠. 그다음에 달러화 비중 축소가 멈추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세계 최대 은행들이 전망치를 낮추고 있지만 세계 최대 매수자들은 여전히 금고를 채우고 있다.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대 은행들은 전망치를 낮추면서 얘네들은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런 거지? 약간 좀 이런 의심이 되는데, 뒤에서는 최대 매수자들, 뭐 중국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여러 매수자들 있잖아요. 여전히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질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려고 해요. 지금 JP 모건이 이 4분기 금가격 목표치를 25%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리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조금 좋은 버나드 영상 제작에 힘을 더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 거 영상 왼쪽 하단에 이 제품봉이란 클릭해 주시면은요, 그 클릭만으로도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CJ나 쿠팡 들어가 주셔서 뭐 사주시면은 더 이렇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기사의 진짜 의미는 뭘까? 겉으로 보면요, JP 모건이 금 전망을 포기했다처럼 보이지만 이 단기 목표를 낮춘 겁니다. 근데 장기 강세로는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유지했지만, 일단은 단기 목표를 낮췄다는 거는 얘네들도 뭐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 이렇게 목표가를 크게 낮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부담 때문에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자, 이건 뭐 맨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높거나, 아니면 금리나 기대가 줄거나, 아니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금에는 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JP 모건도 여름 경제 지표가 뜨겁게 나오면 지금 조기에 금리 인상을 나설 수 있고, 이 경우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 로이터 이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뭐 지금 뭐 3번을 인상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얘네들은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기 어렵고, 한다고 하면 이미 뭐 주시장이 먼저 박살 날 텐데 그건 못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이렇게 매파적인 얘기만 하면서 결국에는 뭐 3번 인상한다 이런 오바까지 한 걸 봤을 때, 저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부담이 되니까 이 원자재 가격을 낮추면서 원유 가격도 있죠. 기름 가격도 낮추면서 이 금리가 아니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게 말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뒤에서 이렇게 채워놓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얘네들은 진짜 종이 가격으로 이렇게 조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어느 정도
눌러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은 내년 초까지 했을 때 이 원자재 강세도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 원자재 장세도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진짜 이거 지금 이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텅스텐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요. 히토류도 그렇고 텅스텐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런 원자재 자산들이 워낙 지금 중국에서 거의 뭐 대부분을 정제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중국에서 점점 줄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무기는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 원자재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가격을 어떻게든 싸게 해서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투기적인 매수세 둔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금 랠리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달러 불신, 중앙은행의 매수, 그다음에 ETF 자금 유입, 개인 투자자 포모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과열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금이 26년 2분기에 16% 하락하며 2013년 이후 최악의 분기 성과를 기록했고 1월 고점 이 5,600달러에서 27% 가량 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ETF 자금 흐름이 약하다. 그러니까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26년 5월 글로벌 금 ETF는 약 20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고 금 ETF 투자자들은 뚜렷한 촉매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면서 여기 나와있죠. 기술주 ETF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 점이 금에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가 워낙 지금 잘 나가다가 좀 조정하긴 하는데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금 매수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또 돌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두 개 다 하고 있는데 요즘은 진짜 반도체 이쪽이 좋다 보니까 금이 소외된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금에만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잖아요. 금도 뭐 몇 프로, 그다음에 현금도 몇 프로, 주식도 몇 프로,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눠 가면서 자산 배분을 조금 해놔야 약간 소외된 경향을 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괜찮은 방향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세상이 극단적으로 갈수록 이제 금 말고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뭐 금을 어느 정도 일부 모아 놔야겠죠. 하지만 그 정도 경우까지는 저는 약간 오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금이 중요한 시기가 올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몰빵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는 주식 투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금이라도 모아 가야겠죠. 주식은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조금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이 이제 끝났을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JP 모건도 얘네들은 좀 의심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뒤로 이 금 모으는 거 아니야, 얘네들도? 약간 그 의심이 드는데요. 지금 7월 3일, 지금 뭐 7월 11일인데 로이터 기준 7월 3일인데 7월 11일 지금 지나가는데도 2,100달러, 4,100 이쪽 달러, 4,200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잘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지지부진한데 초강세 시나리오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JP 모건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금 가격을 좌우할 변수가 뭐가 될 것인가, 이거를 보니까요. 단기적인 핵심 변수는 미국의 고용과 물가, 그다음에 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이 요즘 잘 나왔다가 요즘 잘 안 나왔죠. 고용이 약화됐죠. 약화되면서 6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5만 7천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 11만 명에 크게 밑돌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지면서 금 가격이 2%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답니다. 왜? 고용 둔화가 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하락을 하면서 달러 약세가 되고 금이 반등을 하잖아요. 반대로 고용이랑 물가가 재가열 뭐 좋다 이렇게 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달러 강세, 그다음에 금의 조정, 이 단기적인 이런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세계 금위원회도 비슷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 가격은 완만한 성장,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제한적인 중앙은행의 긴축, 이런 환경이라는, 이런 거시 환경이라는 재료 때문에 이 지금 기본 시나리오 있잖아요. 금의 기본 시나리오는 5% 전후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머물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경기 악화, 그다음에 지정학 충격, 금리 기대 변화가 나타나면 4,500달러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완만하게 간다고 하면 금이 이 박스권에서 조금 멈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시잖아요. 저도 지루해요. 금이 막 팍팍 올라가야 진짜 제 거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그럴 텐데 이게 좀 팍팍 안 올라가니까 저도 조금 아쉽긴 한데, 저도 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또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지금 이런 흐름도 이 투자의 하나의 이 경험이기 때문에 마냥 올라가는 주식도 없어요. 마냥 올라가는
자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다리는 동안에는 또 기다려서 조금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거를 또 근데 안 버티고 딴 데 갔다 딴 데 오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시면은 트레이드 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열에 아홉은 못 하니까 그렇게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사팔사팔해서 딴 데 가서 먹고 오고 다시 또 금으로 와서 또 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거의 못 한다고 보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 강세 논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여기서도 나왔는데 JP 모건 얘네들은 조금 금 가격을 낮춰 얘기했지만 시중 은행들도 낮게 얘기하지만 중앙은행의 금 매수는 우리의 이제 가장 큰 그래서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 금위원회는 5월 중앙은행들이 순매수로 돌아섰고 공식 금 보유량이 한 달 동안 41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조사 있거든요. OMFIF 여기에서 조사에서는 중앙은행의 82%가 금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1-2년 동안 금 비중을 늘리겠다고 응답하면서 응답이 이제 순 30%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더 많은 중앙은행이 향후에 10년간 달러 비중을 줄이려고 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스토리다. 그러니까 JP 모건이 저렇게 낮춰 얘기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중앙은행의 금 매수에 대해서도 제가 야후 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숫자로 보면은 일시적인 매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최근에 4년간 연평균 1,000톤의 금을 매입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 은행들이 뭐 안 좋게 걔네들은 이 월가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대표하는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나라를 담당하는 중앙은행들은 지금 달러 위기에 맞서서 지금 미리 대비하려고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10년 평균이 약 500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 매입 속도가 거의 2배로 올라간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의 89%가 향후 12개월 동안 이 글로벌 중앙은행 금 보유가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45%는 자기 기관의 금 보유도 늘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74%는 향후 5년간 글로벌 준비 자산에서 달러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매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WGC에 따르면 26년 1분기 중앙은행 순매수는 244톤으로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났습니다. 주요 매수국은 폴란드가 31톤, 우즈베키스탄이 25톤, 중국이 7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는 지금 세계금협회 자료를 인용해 여기 나와 있네요. 41톤의 이 금을 추가했다. 중앙은행들이 5월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첫째는 이 미국채에도 안전자산이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생겼다. 그러니까 과거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의 이 기본 조합은 달러 플러스 미국채였거든요. 근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동성이 크고 시장이 깊고 위기 때 팔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 외환 보유의 동결 이후 비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커졌습니다. 미국채는 안전하지만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제재를 하면은 상대방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금은 다르죠. 실물을 보관하면은요 특정 국가의 부채도 아니고요 특정 발행자의 지급 약속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은 이 금의 이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해서 상대방 위험이 없는 준비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 매수의 이 가장 중요한 이런 구조적 배경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달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잡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달러가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세계 중앙은행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인용한 OMFIF 조사에 따르면 90개의 중앙은행, 공적기금, 국부펀드가 이게 참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의 약 10조 달러 죄송합니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이 10조 달러 규모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이 중앙은행의 79%는 세계 통화 시스템이 다극화되고 있다고 봤고 금은 중앙은행의 이 82%가 보유한 핵심 준비
준비 자산으로 언급됐습니다. 단기적으로 금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30% 순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달러를 점점 이 달러를 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서서히 줄여가면서 달러를 이제는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대체 결제망이 생기면서 다극화되고 있다.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째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금은 이자를 주지 않죠. 여러분들 아시죠?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제 미국 국채보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보다 이 구매력 보존, 이게 더 중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왜냐? 이 미국 재정 적자, 국채 발행 증가, 장기 금리 변동성, 달러 실질 가치 하락 우려가 커질수록 금의 매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계금협회 설문에서도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로 위기시 성과, 포트폴리오 분산, 인플레이션 해지, 지정 리스크 해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바꾸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성장에 베팅하는 자산, 그다음에 채권은 현금 흐름에 베팅하는 자산, 금은 통화 시스템의 이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통화 시스템이 점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흥국은 이제 자국 통화 신뢰를 보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 신뢰를 보강하려고 하면 원래는 뭐 미국채를 모았는데 이제는 금을 더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이런 국가들이 이 금을 보유하면서 이 자국 통화의 신뢰를 강화시키고 있고요. 특히 우즈베키스탄처럼 금 생산국이거나 중국처럼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는 자국 내 금 매입,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의 보유 확대,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 다변화라는 이 전략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WGC 설문에서도 쭉 향후 금 매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은 국내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현지 통화 매입, 그다음에 38%는 기존 준비 자산 매각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팔면서, 미국채를 팔면서 아마도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인도에 제가 또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면 인도가 지금 보유액이요 26년 3월에 약 1,000달러에서 4월에 지금 1,810억 달러로 80억 달러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년 이후에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준비자산 다변화로 미국채를 줄이면서 누피아 방어 목적으로 이렇게 줄였다고 하거든요. 줄이면서 이제는 금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금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이유가 이 미국채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인도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도 얘기를 들어드렸고, 그다음에 금 보관 장소까지 바뀌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가 지금 영국에서 금을 자국 기업으로 가져왔죠. 자국 그 나라로 가져왔잖아요. 영국에 맡겼다가. 그렇게 지금 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WGC 설문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금 보관 장소로 이렇게 57%가 응답을 받았지만 국내 보관도 4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2개월 동안 국내 보관을 늘렸다는 응답이 9%, 그다음에 해외 보관지를 다변화했다는 응답이 10%로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어디에 두느냐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하이나 홍콩에 놔라, 너무 영란은행에만 놓지 마라, 아시아는 이렇게 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홍콩이나 상하이가 지금 계속 이 금 거래한다고 이제 금고도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서 금도 매입을 하고 지금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이 지금 미국채를 넘어섰다, 이 말은 일부 기준에서는 맞지만 해석은 조심해야 된다. 물론 뭐 지금 보면 22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26년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말 기준 공식 준비 자산에서 이 금 비중은 27%로 올라가 유로 15%, 미국채 22%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2는 이것이 상당 부분 금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23년 말 금 가격으로 보정하면 금 비중은 16%, 유로도 16%, 미국채는 26%로 여전히 높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미국채를 전부 버리고 금으로 갈아탔다는 식의 해석 과장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금의 존재감이 커진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은행들의 매수가 금값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매수는 금값에 강한 하방 지지죠.
얘기죠. 그러니까 하방을 지지해 준다. 왜냐 사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금의 이제는 하단 가격은 유지해 주는구나. 매수자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빠지면서 오히려 스트래티지 뭐 세일러도 뭐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가격이 조정받을 때 금 가격이요. 중앙은행이 사면 시장 입장에서는 큰 손해 매수벽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6년 7월 3일 로이터 보도 기준 금 현물은 미국 고용 둔화와 이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온스당 1,174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WGC 5월 중앙은행 순매수는 41톤으로 장기 지지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다만 이 금이 무조건 계속 오른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 금리 상승, 달러 강세, ETF 자금 유출, 과도한 투기 포지션 청산이 나오면 크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금값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사로 볼 때는 금은 역시나 여러분들 뭐 수익률로 우리가 너무 따지지 말고 시스템 보험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금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 시스템 보험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이유와 이 개인이 금을 사는 이유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 금을 단기 수익률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 생존성, 그다음에 제재 리스크 회피, 통화 신뢰 위기 대응력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개인도 이제 금을 볼 때 있잖아요. 달 몇 프로 오를까, 얼마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요즘 뭐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 구루들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여러분들 갖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 채권, 달러 자산 비중이 높은 투자자라면 금은 다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실질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이 되고 지정 리스크에 대한 보험, 그다음에 주식 급락 시 심리적 완충제, 중앙은행 매수라는 구조적 수급에 동참을 하고 원화 약세 구간에서 환해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금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면 문제도 있습니다. 금은 이 배당이 없고 이자도 없고 그다음에 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성장 자산이라기보다는 이 리스크 헤지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만약에 달러가 이제 조금 무너진다고 하면은요. 이 지금 이거 금이나 은도 이제 수익률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또 보니까 이거 오늘은 지금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일본 국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일본의 돈 가치가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엔캐리로 터지고 서서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지를 하려고 하면 금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봤을 때 요즘 나온 기사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JP 모건은 금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중앙은행들이나 시장의 지금 펀드멘탈은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석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주식이나 아니면 ETF 이런 것도 해석을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제 거 뭐 금 영상 말고도 다른 거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또 이렇게 금 얘기 뉴스 이런 거 있으면은 한 번씩 전달해 드리고 제 인사이트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